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1시경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한화를 필두로 한 협력 기업 300여 곳의 기술력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 시 정부 주도 우주 개발이 민간으로 전환하는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이서우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아직까진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4차 발사가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을 마쳤고요. 오늘 밤 8시 15분에 최종적인 발사 시각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최종적인 발사 성공 여부는 사실상 마지막 소형 위성 12기까지 궤도에 안착하는지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데요.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약 1시간 20분 뒤인 오전 2시 20분께 관련해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4차 발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체의 부품부터 전기체 조립까지 총괄했습니다. 다가오는 새벽에 이뤄질 발사 과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담당합니다. 민간 주도 발사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한화 에어로의 참여 범위와 인원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르면 6차 발사 이후부터는 모든 단계를 자체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이 한화에어로의 고도화된 설계와 기술이 적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 설계하고 기술한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3차 발사 당시에는 이 500kg이었던 탑재체 총 중량은 960kg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또 고도도 550km에서 600km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어댑터는 주 위성 1개만 탑재가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신규 어댑터를 적용해서 중형 위성 1개와 소형 큐브 위성 12개가 탑재될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탑재된 이 차세대 중형 위성은 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및 제작했습니다. 위성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모두 국산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 EL 수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향후에 해외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4차 발사로 위성의 실제 성능을 검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성 상업 생산까지 돌입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는 이 위성으로 확보하는 영상 등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업을 본격화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리하면 항우연이 누리호 제작을 주관했던 앞선 발사들과는 달리 4차 발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 이 누리호 제작을 총괄 주관했다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말고도 핵심 역할을 맡은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동안 이 발사대와 그리고 추진기관 시험 설비를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로템이 각각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요. 정부 주도 과제인 만큼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만 민간 주도 발사를 계기로 차세대 항공우주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현대로템은 발사체 단별로 이 연소 성능을 시험하는 설비를 해외 기술 도입 없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5톤급 추진력을 내는 이 메탄 기반의 우주 발사체 엔진 개발에 나서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탄 엔진은요, 이 누리호에 들어간 케로신 엔진보다도 고도화된 이런 차세대 엔진으로 꼽힙니다.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이 심우주 탐사용 발사체로 개발 중인 스타쉽의 엔진도 같은 종류입니다. 현대로템은 대한항공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오는 2030년까지 이 메탄 엔진용 연소기 개발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매출이 발생하진 않지만 기업들에겐 자사의 기술력을 드러낼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우주 먹거리를 노리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입니까? 네, 이 위성이요, 임무를 다하고 나면 폐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처리하는 장치가 이번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장치가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우주로테크라는 기업이 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발사되는 이 모든 위성은요, 임무 종료 후 5년 이내 폐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행해야 하거든요. 최근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제에 나선 만큼 이 위성 폐기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문 우주로테크 대표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위성 폐기 장치와 위성 충돌 예측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이 주요 유럽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상장사의 자회사들과 이 내년 코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들도 누리호 발사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누리호의 위성 항법 수신기 시스템을 개발한
덕산 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 네코어스는 이 방산 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고요. 뉴파워 플라즈마의 자회사인 스페이스 프로는 누리호의 페어링, 그러니까 복합체 구조체와 그리고 단열재를 개발을 했고 누리호 후속 모델도 담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이 공식화됐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된 겁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는 내일 이번 합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인데 예상되는 주요 사안 저희는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미재 기자,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교환 비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1대 2.54로 결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1대 2.54 교환 비율의 포괄적 주식 교환 체결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두나무 주식 매수 청구권은 49만 원, 네이버 파이낸셜은 17만 원 수준입니다. 내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합병 이후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관측됩니다. 먼저 제도 정비가 관건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앞서 김영년 부회장이 언급했던 미국 수준 정도의 규율만 갖춰도 성장 잠재력은 상당하는 평가고 정부도 비교적 우호적인 만큼 제도에 맞는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나스닥 상장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카드로 거론되지만 두 회사 모두 국내 중심이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합병 과정에서 남은 변수는 없나요? 주주총회 문턱을 넘는 게 첫곱입니다. 두나무는 네이버 미래에셋 중심의 네이버 파이낸셜과 달리 주주 구성이 복잡합니다. 우호 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이 통과되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나무 측으로 지분이 7에서 8%가량 부족합니다. 과거 고가의 지분을 매입한 하이브와 달리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한화투자증권 등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보한 주식은 자기 주식으로 소각하기에 두나무 측은 지분율을 올라가 향후 의사결정에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양사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 2천억 원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 경영 지배력은 네이버가 쥐게 돼 향후 공정거래법상 네이버 계열의 편입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라는 변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업권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시장 점유율과 플랫폼 락인, 경쟁사 배제 우려 등에 따라 조건부 승인,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 제한 금지나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오늘 여당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협상 카드였던 대미 투자를 담당할 한미 전략 투자 공사가 설립되고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미국 측에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곤 기자. 특별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발의를 하면 당장 관세 인하분을 미국으로부터 언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이 소급 적용 시기 또한 궁금합니다.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14일 양국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 대미특별법 발의는 이 MOU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별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 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 투자공사 설립 등이 담겼습니다. 한미 전략투자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 원 규모인데 2018년 설립한 새만금 개발공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미 전략투자공사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과 관리, 운용 업무를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행하는데요.
앞으로 대미투자 의사결정과 집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사업위원회를 거쳐 한미협의위원회가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MOU 후속 조치인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현재 25%인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갖출 수 있는 요건도 만들어졌는데요. 미국 연방관보의 관세 인하 내용이 게재되면 이달 1일부터 15%의 관세를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산업부는 특별법안 발의 이후 김정관 장관 명의로 조석환 연방관보 게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러트닉 상무장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내 산업 육성책도 내놨다고요? 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내년까지 도시 단위로 자율주행을 실증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규제도 완화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과 같은 실증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실증에 나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조건부 자동화인 레벨 3으로 평가받는데 2027년까지 미국, 중국과 같은 수준인 고도 자동화 레벨 4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상용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 활용을 보다 쉽게 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임시 운행도 허가합니다. 자율주행 개발사뿐만 아니라 운수사업자도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나왔죠? 네, 오늘 정부는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경제를 초혁신 경제로 전환한다는 프로젝트인데요. 오늘 계획에는 에너지 분야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먼저 태양광 초고효율 텐덤셀 모듈의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태양광 시장은 기존 태양전지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중국 독점이 거의 굳어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두 개의 층을 사용해 빛을 흡수하고 효율 높인 태양전지 텐덤셀로 눈을 돌린 겁니다. 내년에 이 텐덤 모듈을 개발하고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성공하면 세계 최초가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원, 정부가 함께하는 태양광 추진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풍력 발전에서도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요. 내년에 20메가와트 플러스급 터빈과 핵심 부품 개발을 시작해 2030년부터는 제작해 실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고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이혜곤입니다. 롯데그룹이 계열사 대표 20명을 교체하고 부회장단 전원을 퇴진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주력인 유통과 식품 부문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물갈이 인사를 통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성나균 기자. 네, 롯데그룹의 이번 인사 키워드는 고강도 인적 쇄신입니다. 백화점, 마트슈퍼를 비롯한 유통 계열사와 웰푸드 건설 등의 CEO 20명이 한꺼번에 교체됐습니다. 특히 그룹 부회장 4명이 모두 퇴진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유통과 식품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그룹의 주력인 유통과 식품 부문의 수장들을 바꾸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는 업계를 통틀어 역대 최연소인 1975년생 인사를 발탁해 세대 교체의 시험대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21명의 CEO를 물갈이한 데 이어 올해도 20명을 바꾸면서 2년 새 전체 CEO의 3분의 2가 교체됐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9년간 유지했던 HQ 체제를 폐지하고 각 계열사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통과 화학, 식품, 호텔 등으로 묶어서 관리했지만 조직을 슬림화시킨 겁니다. 오너 3세이자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부사장의 역할은 확대됩니다. 기존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를 맡게 됐는데요. 유통, 식품, 화학 등 주요 사업들이 부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그룹의 신사업을 지휘하게 된 겁니다. 신 부사장은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에서도 중책을 담당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3만 가구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합니다. 집값이 널뛰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이 나오는 거지만 이미 공급이 예고된 물량이 적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서울은 1,000가구 남짓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방서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LH와 SH공사 등 4개 기관과 함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 9천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2만 7천 가구 대비 2천 가구 늘어났는데 이는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추가로 조성하는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기존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포진한 경기도가 2만 3,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인천 3,600가구, 서울 1,300가구 순으로 물량이 예정됐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 창릉이 약 3,900가구로 가장 많았고 2기 신도시에서는 평택 고덕에서만 5,000가구 이상이 풀립니다. 특히 2기 신도시 중 600가구가 공급되는 광교 신도시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임대주택으로 예정됐던 물량입니다. 서울 고덕강일 물량을 포함한 나머지 13,000가구 이상은 중소택지에서 나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공공분양 2만 9천 가구와는 별도로 4,000가구 이상을 더 공급하기 위해 남양주, 왕숙 등에서 비주택용지의 용도를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서울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 공급 계획이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9.7 공급 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바꿨던 정부가 다시 분양 계획, 언제든지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급한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울의 경우 SH공사 사업지구 잔여 물량과 유휴부지 등에서 추가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한 그런 부지에서는 새로 땅을 발굴해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보다 공급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면서 서울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오히려 공급 절벽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 1구역의 한 주택가입니다. 정비 사업의 구분응선인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업이 지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주할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 이사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납도 해줘야 되고 본인들도 이사 가실 곳도 구해야 되는데 요즘에 전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곳 노량진 1구역의 경우 이주비 대출 제한에 걸리는 조합원만 70%에 달합니다. 시공사가 내주는 대출을 더 받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공자한테 보증을 해서 하는 금액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임대차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사업비 대출을 통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음 달 이주를 앞둔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도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안 돼가지고 이주가 안 나가면 재건축은 끝났죠. 그럼 이주가 안 나가면 어떻게 이거 시공을 하겠어요.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잇따른 정부 규제로 이곳 조합원들은 입주권을 팔 수도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 정비 사업들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그 정부나 서울시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급 자체를 진도가 안 나가게 하는 건 이건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 현재 서울시 432개 정비사업지가 이주비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상황.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발목을 잡는 꼴이 되면서 공급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보험사들이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통해 상품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접근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크게 높이며 보험업의 전통적 마케팅 방식을 혁신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러온 공이 딱 맞게 튜브 구멍으로 들어가고 튀어오른 식빵이 정확하게 다시 토스트기로 떨어집니다. 산 중턱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어 난처해 하는 주인공에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라이나 생명이 만든 이 디지털 캠페인은 맞춤, 오직 당신에게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기보다는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고객 중심 보험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특히 젊은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영상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고 추천과 댓글도 수천 건에 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라이나 생명은 캠페인에 나오는 휴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서울 홍대에서 진행해 5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대 연령층의 라이나 연관 검색량은 캠페인 시작 전과 비교해 35%나 증가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라이나 생명은 브랜드 캠페인과 더불어 실질적 상품 출시를 병행함으로써 맞춤형 보험사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보험료를 제한하는 개인 맞춤형 보험료 산출 시스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획득했고 올해 9월에는 필요한 보장만을 선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맞춤형 상품뿐 아니라 AI 기반 서비스 그리고 자동화 청구와 같은 고객이 정말 나를 위한 브랜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성격 유형지표 MBTI에 따라 보험을 설계해주는 서비스를 내놓고 삼성화재, 현대해상은 2030 특화 상품을 출시하는 등 다른 보험사들 역시 개인화, 맞춤이라는 키워드로 고객 확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고 홍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잘 찾아가지고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인화 마케팅을 선호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개인화를 내걸은 혁신이 보험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색은 직관적이면서도 빠르게 위험을 알리고 확실하게 안전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오늘 업무 협약을 통해 색을 활용하는 안전이 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산업계 전반의 안전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터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적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